네, 덴티움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이라는 컨셉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세 굿데이 치과의 박정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치과보철과의 표세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짠 한잔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올 여름에 우리의 속을 조금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치주, 수술 전공이지만 또 우리 표세 교수님은 보철 전공이잖아요. 또 보철도 잘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치과계의 쇼팽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시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도 이제 다른 전공을 한 것 치고는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알아서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연주회에서 연주하는 모습 보면서 와, 저런 실력으로 보철을 한다면은 정말 너무너무 꼼꼼하게 잘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실제로 오늘 저희가 이 사전에 이 내용을 하면서 오늘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네. 자, 바로 저희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컨텐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술 케이스 그리고 보철 케이스까지 쭉 한 번에 갈 건데 이게 전치부에만 치아가 조금 남아있고 구치부가 다 상실된 케이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이거 임상을 하다 네. 보면은 양측에 이제 구치부가 결손이 된 경우를 또 흔하게 아니면 그렇게 또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직 고경이나 교합 고경 자체가 조금 붕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참 쉽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이제 VD, 네. 버티칼 디멘전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이런 분들 오면은 너무 힘들지만 전치부가 있으니까 좀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약간 무식한 생각을 합니다만 뭔가 오늘 좋은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제가 이 케이스를 딱 처음 보고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 미드라인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파노라마에서도 그렇고 미드라인이 이제 파노라마에서 보이는 페이셜 미드라인 그리고 상하게 보이는 덴탈 미드라인, 하하게 보이는 덴탈 미드라인이 다 제각각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려운 케이스인데 특히 여기 수술적으로 어려운 거는 20번대의 이 상악동염 그리고 10번대에 뭔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이 하얀 것들 오늘 이거 수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한번 보시면은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20번대 사이너스 부위인데요. 이 보면은 이미 오로엔트럴 피스출라가 지금 생겨 있는 상태고요. 점막이 엄청나게 지금 부어 있고 안쪽에 지금 공기주머니가 보이고 뭔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자, 임플란트 심기 전, 심기 후를 보시면은 일단은 임플란트가 아주 예쁘게 좋은 각도로 잘 들어갔고 추가적인 사이너스 그래프트랑 GBR이 잘 마무리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10번대, 30번대, 그리고 20번대까지 모두가 다 잘 극복은 됐습니다. 이게 약간 스포일러 얼러트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요 케이스가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수술 영상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때 먼저 사이너스의 염증이 심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들어갈 계획은 안 세웠고요. 일단은 요거 염증 체크, 그 다음에 뭔가 사이너스를 조금 할 수 있으면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수술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간단한 케이스에 한해서는 이제 보철적으로 좀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유리할 수 있게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이너스가 이렇게 염증이 있는 케이스들은 저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네. 아주 강력하게. 네. 자, 지금 보면은 거대한 발치와 사이로 구멍이 뚫려 있고 지금 금방 나왔습니다만 다스크 이 키트를 이용을 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레터럴을 뚫자마자 아래쪽으로 까꿍 하면서 기구가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시야 확보입니다. 사랑니 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보이면 할 수 있거든요. 네. 안 보이면 뭐든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윈도우를 열고 안쪽에 있는 막을 조금 거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부분에 다행히 막 퍼스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라 심각한 염증 내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어느 정도 만성화가 된 걸로 보여서 지금 보시는 제어가 뭘까요?
누꺼즈를 지금 집어넣고 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배농을 좀 시키겠다라는 컨셉이신 것 같은데 누꺼즈를 넣고 그냥 수술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안에 들어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웬만하면은 사이너스 서저리를 할 법도 했는데 이거는 염증이 좀 심하다라고 판단이 되셨는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다시 수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잘 심긴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20번 때는 약간 보류 그렇죠.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부분부터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VD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요게 뭐죠? 네, 이제 보통 저희가 보철을 시작하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의 임플란트 포지션을 결정하려면 어쨌든 전체적인 보철 치료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안면 스캔도 하고 구강 스캔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이제 CT도 찍어서 그런 정보들을 다 중첩을 하는 이제 이런 디지털 통합 환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 그럼 안 예뻐지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기능이 안 좋아지는 뭐가 주안점이죠? 사실 디지털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도 저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미 이런 작업들을 충분히 다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보호를 한다든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교합을 체크해서 교합기에 이제 인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간편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는 거군요. 환자분이 제가 보기엔 약간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되게 멋있게 잘생기신 분인데 앞니가 지금 안 예쁘니까 이게 되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드라인이 코가 약간 또 좀 돌아가 있고 심리적으로 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이거는 지금 CT 사진을 이 STL이라는 걸로 지금 변환한 걸로 보이는데 CT가 원래 다이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CT는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다이콘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STL로 요새 이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서 STL 파일로 만들고 안면 스캔한 데이터 역시 STL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치아를 기반으로 중첩을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은 안에는 스캔을 하고 CT를 찍고 걔를 STL로 통합을 시키면 두 개를 중첩을 시킬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 CT는 별개고 스캐너는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두 개를 스티칭을 할 수 있는 요거 아무 CT나 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페이셜 스캔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페이셜 스캔과 CT 자료와 인트라오럴 스캔 자료를 이제 다 같이 중첩시킨 것이고요. 나중에 또 이제 페이셜 스캔 사용 안 해도 가능한 방법을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 CT 이름을 좀 유도하려고 했는데 역시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공직에 계신 분이라서 어떤 CT인지는 조금 이따가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제가 좀 망설여지는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다가 막 선을 긋고 막 뭘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 플레인을 잡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프랑크푸르트 호라이즌탈 플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내추럴 포스처에서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이 플레인의 평행한 점을 이제 평면을 잡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뭐 교합 평면도 잡고 여러 가지 평면을 정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드라인을 일단 설정을 해서 미드라인 평면을 잡고 그다음에 FH 플레인을 위해서 오비탈레와 포리온에 해당하는 점을 찍어서 그 평면을 설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한 이제 레퍼런스 플레인을 그어서 저희가 보철을 하기 위한 오클루절 플레인을 설정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버추얼 셋업을 해서 지금 보시는 저 교합 평면을 아까 그 CT 대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군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일단은 준비를 하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술로 이제 임플란트 심는 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10번 때는 잘 그렇게 아물었고요. 10번 때로 이제 들어가서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 대표님, 정성민 대표님의 좀 특징적인 테크닉이신데 수술하기 전에 꼭 항상 저렇게 연조직을 이 벌을 이용을 해가지고 긁어내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뭐 좀 이런저런 기구로 긁어내긴 하지만 가장 깔끔한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은 좀 써봐야지 하고 있는 테크닉인데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다스크 벌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멤브레인 천공이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버기 때문에 이 생기는 그 본 데브리가 멤브레인을 약간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이제 거상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콜라겐 그래프트가 들어간 걸로 봐서는 영상엔 나오지 않았지만 약간의 천공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좀 의심을 좀 해보고요. 건너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 부분을 텐팅을 해서 막고, 그리고 안쪽에다가는 지금 아마 오스테온3 콜라겐, 대표님께서 아주 즐겨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 오스테온3 콜라겐이 섞여 있는 합성고를 지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지금 식립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솔직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임플란트의 고정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고정이 잘 나오는 형태로 심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트 임플란트가 워낙 얇고 좁게 들어가는 형태다 보니까 대표님 표현으로는 뼈를 벌리며 들어간다. 그러니까 뼈를 깎아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뼈를 벌리면서 잔존고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저게 바로 그런 컨셉입니다. 보시면은 앞쪽으로 예리하죠, 임플란트가. 그래서 마치 쐐기가 뼈를 그린 스틱 프랙처 하면서 벌리듯이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 형태가 이 특히 브라이트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에 너무나 구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있습니다. 네. 자, 12번 부위는 결손부가 상당히 좀 컸는데, 네. 역시 드릴링의 이제 노하우를 잘 구현을 하면은 고정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나중에도 엑스레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플란트의 각도를 살짝만 꺾어주면은 발치와의 형태를 따라가면 고정이 안 나오지만, 얘를 약간 다른 각도로 심어주면 고정이 나옵니다. 요건 아마 이 수술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GBR의 특징은 지금 저 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뾰족뾰족하죠. 포어도 많이 보입니다. 덴티움사의 오스테온 제노, 소뼈입니다. 이 뼈 위에 다시 오스테온3 콜라겐을 샌드위치 테크닉으로 덮어주시는데, 아래쪽에는 이제 뼈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보바인 뼈를 넣고, 위에는 합성골이 콜라겐과 섞이면서 부피와 볼륨을 잡아주는 형태로 뼈를 넣었고요. 상부에는 역시 콜라겐 그래프트, 두툼한 멤브레인이지만 멤브레인보다는 연조직 증강에 더 좋은 그러한 콜라겐 그래프트를 넣고 이제 GBR을 마무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GBR을 하는데 저렇게 티슈 레벨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완전히 이제 서머지를 시키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ITI 때 임플란트 스트라우만 했을 때는 이 1.8 내지는 막 심지어는 2.8mm씩 올라오다 보니까 묻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덴티움의 브라이트 티슈 레벨이 조금 낮습니다. 1.5mm 낮기 때문에 덮기도 편하고, 또 사실은 안 덮어도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 뮤코잘 GBR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마무리가 되고요. 또 그럼 너무 낮지 않냐, 그래서 또 티슈 레벨이 높은 것도 이제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적절히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신 그 주사 장면 혹시 어떤 주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회복을 빠르게 하는 주사라고는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떤 네. 것일까요? 나온다 하면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덴티움사의 PDRN, PDRN, 흔히 말하는 연어 주사. 네, 요즘 트렌드에 맞는 PDRN입니다. 연조직 재생과 경조직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이 밀당의 소재죠. 연어 주사. 지금 대표님은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빨리 쓰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이 상태가 이제 20번 때 수술하고 난 직후에 스티치아웃 사진이고, 이제 10번 때 이제 GBR과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죠. 30번 때는 역시 계속 브라이트 티슈 레벨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주의해서 보셨으면 하는 거는 임플란트를 5번, 7번 부위에다 심고 그 중간 부분에 콜라겐 그래프트를 넣어서 오픈 힐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요거는 뭐 사소한 얘기입니다만 하악 전치부에 지금 교정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미니 와이어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교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네. 저 부분도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대 오픈힐링한 부위 전형적인 오픈힐링의 치유 부분이고요. 저거 뼈가 보이는데 망한 거 아닌가요? 아니, 맨날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는데 아닙니다. 네. 우리 교수님 자제분 지금 이제 아장아장 하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애들 넘어지면 무릎 까지죠? 네. 혹시 막 이때 얼른 절개해서 봉합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네, 회복을 유도해야죠. 그렇죠. 오픈힐링은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재생 능력을 우리 인간이 뭔가 하면은 방해가 될 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저 부분은 반드시 두꺼운 각화친으로 바뀌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과연 그렇구나 라는 걸 보실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저 부분을 건들지만 않도록 환자분께 교육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악 전치부 교정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이 부분부터는 뭔가 보철적인 게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장면인가요? 네, 임플란트를 이제 다 심었는데 20번 때는 아직 안 심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심었기 때문에 특히 10번 때, 40번 때가 앞에 고정해 주었던 14, 15번 그리고 밑에는 이제 자연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환자가 앞니만 있으시면은 너무 저작이 불편하시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네. 이제 14, 15번이 고정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부터 그다음에 앞니도 이제 심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 보철로 일단은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뭐 PMMA 소재의 뭐 그런 네. 레진이 되는 계열이 되는 거죠. 근데 임시보철물이기는 합니다만 홀이 바깥으로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었을까? 이게 저는 조금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 전치부의 이 홀이 바깥으로 나오면 이런 12번 같은 부위에는 좀 치명적이긴 합니다. 특히 레진 홀로 나중에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가 변색이 또 되고 그러면은 또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전치부에서 만약에 티슈 레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홀이 바깥쪽으로 뚫릴 수 있다는 그런 감안 하에 이제 티슈 레벨을 식립하셔야 되고 다행인 건 브라이트 임플란트에서는 이제 타이베이스라고 하는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면 각도 15도 각도 내에서 앵글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또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티슈 방법도 레벨 상부에 어벗을 연결할 때 각도를 꺾을 수 있군요. 뭐 멀티 유닛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티슈 레벨은 사실 여러 가지로 보철적인 옵션이 제한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치주적으로는 참 좋은 임플란트인데 네. 상악 전치부에서는 조금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 네.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레진홀을 잘 메꾸는 게 그러면은 제일 레진홀을 중요하겠네요. 잘 메꾸고 필요하면 이제 스테인을 하거나 이제 글레이징 같은 걸 통해서 네.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PMMA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가장 중앙에 홀이 잘 연결된 걸 볼 수 있고 네. 치주적으로 인브레이저가 확실히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잘 쓸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위 치아들이 사실 조금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다른 부분도 이제 크라운이랑 교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다른 부분도 차근차근 PMMA가 들어갔고 그럼 VD가 확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미뤄뒀던 숙제를 할 시간인데 20번 때 한 달이 됐는데도 네. 안 막힙니다. 뚫려 있네요. 이런 환자 있으면 진짜 속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20번 때 잇몸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누공 있었던 부분이 그대로예요. 네. 하나도 안 막혔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도 다른 데를 뚫어가지고 조금 더 시야 확보를 하는 거죠. 접근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스크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야를 아예 크게 엽니다. 네. 이게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됐을 때는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 부분을 뭔가 깨작깨작 되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윈도우를 매제할 쪽으로 조금 열어주신 것 같고요. 다스크 인스트루먼트 이제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 번호대로 따라가면은 어느 순간 멤브레인이 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이런 정도의 속도로 멤브레인이 거상이 됩니다. 자, 우리 정선미 대표님의 특유의 테크닉 연조지 깨끗하게 이제 트리밍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역시 이 경우에도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실 건데 아주 드릴링을 저속으로 해서 골 삭제를 최소화하고 지금 벌리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여기서 티슈 레벨을 심을까 본 레벨을 심을까 조금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티슈 레벨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좋지만 또 이 경우에는 치유가 워낙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서브머지를 하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티슈 레벨은 그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덴처나 뭐라도 걸리면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 과연 본 레벨을 쓰실지 티슈 레벨 쓰실지 한번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합성골 오스테온 3 콜라겐을 밀어 넣어서 마치 크레스탈 같은 레터럴이죠. 이미 레터럴은 열려 있습니다만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임플란트가 잘 이 에이펙스가 서포트가 될 수 있도록 뼈 이식을 추가로 진행을 했고요. 안쪽 부분을 추가로 더 거상을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부분에 뼈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접근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전에는 여기에 버티컬을 많이 열어가지고 수술을 어렵게 했었는데 워낙 기구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최하방에 열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예전만큼 플랩을 크게 열지 않아도 충분히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수술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4번, 25번 직립하고 26번은 아마 건너뛰고 27번 부위에 식립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스테온 3 콜라겐이 너무 사실 편하다 보니까 저도 사이너스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 뼈를 짜 넣는 형태도 있고 뭐 퍼 넣는 형태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적셔서 넣어서 이렇게 힘주면은 순식간에 쭉 흩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편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금 임플란트 제거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티슈 레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슈 레벨은 높아요. 목이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서브머지를 위해서 안정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 본 레벨로 교체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왕 교체한 김에 앞에 것들도 다 그냥 본 레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물론 2차 수술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만 자 보시는 장면은 론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뾰족뾰족한 뼈를 조금 다듬어 주시는 장면, 그래서 부드럽게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콜라겐 그래프트. 저것만 있으면 수술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오픈 힐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사실은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저 부분이 오픈 힐링이 되면서 각화치은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FGG 안 하고도 임플란트 쉽고 오픈 힐링 되면서 각화치은 만들어지고 하면은 사실은 세상에 이렇게 쉬운 연조직 증강술이 없습니다. 보철적으로도 각화치은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치주과만 각화치은을 좋아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보철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각화치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임플란트는 오래 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물론 표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은 어버트먼트가 이 사인이냐 코사인이냐의 탄젠트냐 뭐 그거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뭐 각화치은 공감하시나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브라이트 임플란트가 티슈 레벨을 사용하면서 그 넥 부위를 굉장히 얇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티슈 레벨을 이용하면서도 GBR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보철모를 하더라도 이렇게 마이크로 갭이나 마이크로 리키지가 없는 티슈 레벨이 그런 이제 얇은 디자인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치주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워낙 그쪽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는 그래서 보면 티슈 레벨은 플랫폼이 전부 다 3.8mm로 다 동일하다 보니까 전치부는 뭐 3.8mm 그럴 수 있는데 구치부도 조금 얇으면은 거기서부터 크라운이 벌어지니까 저는 흔히 말하는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급격해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실제 나중에 파이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예쁘게 잘 올라오거든요.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왜 현실과 이상이 갭이 있지?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연조직을 충분히 확보를 하셨고, 그다음에 깊이로 이제 티슈 레벨 같은 경우는 깊이를 조절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연조직이 확보가 충분히 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말씀하시는 그 코사인 사인이 되는 건가요? 제가 자꾸 놀리는데 죄송합니다. 제 표세육 교사랑 워낙 친해서 물론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저는 그 어린 시절을 다 봐왔기 때문에 자 어쨌건 20번 때 서브머지 했습니다. 본 레벨이었기 때문에 서브머지가 잘 됐고 부분 오픈 힐링처럼 보이는 부분도 이미 연조직으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예쁘게 잘 치유가 돼서 오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2차 수술하면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보철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다른 부분들 이제 PMMA 프로비저널 크라운 들어간 부분 어느새 하악 전치부 교정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MA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이런 PMMA 과정을 다시 연결을 진행하는 걸까요? 이 사진은 지금 24번, 25번이 그래도 이제 고정이 조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권류착이 됐다고 판단을 했던 시점에 양쪽 구치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14, 15, 24, 25 PMMA 임시 보철물을 통해서 지금 보철을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이제 47번은 뭐 물론 고정이 좋았지만 16번이나 이제 27번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고리식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PMMA를 거치고 파이널을 가는 게 번거롭긴 하지만 보철과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고 보시나요? 네, 수직 고경이 어쨌든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PMMA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24, 25번 PMMA가 연결이 됐고, 이 상태에서 물론 교합은 조금 안 닿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닿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임플란트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이제 구치부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충분히가 얼마인가요? 뭐 흔히 얘기하는 저희 뭐 ISQ 뭐 이런 기준으로 65 이상이면 65 충분히 이제 골류착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보고, 물론 당연히 이제 회복 과정에서는 힘을 안 가해주는 게 좋지만 이런 경우에 자칫하면 전치부가 구치부 수술하는 중에 흔들리면서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구치부 지지를 확보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MA 과정을 거쳤고 충분한 치유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30번 때 각화치은 잘 봐주세요 했는데 보시면 진짜 부자가 됐죠. 각화치은 부자가 되셨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치유고요. 오픈 힐링을 제가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지금 이제 파이널 인프인데 요게 이제 어버트먼트 같은 형태의 요건데, 요거를 이제 바로 스캔을 하나 했더니 인프를 뜨셨더라고요. 네, 뭘까요? 이게 이제 임시 보철물이 들어가 있던 거를 다 제거를 하고, 저희가 이제 브라이트 임플란트에서 나오는 디지털 이제 스마트 캡도 물론 이제 그 스캔이 가능한 스캔 컴포트 스캔 컴포트 캡도 이제 스캔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어버트먼트라든지 타이베이스 어버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스캔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철이 제작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한 번에 인상을 뜬 장면인데요. 왜 굳이 구강 스캔을 안 하고 저렇게 실리콘으로 인상을 떴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보철을 개발했던 대표님의 컨셉으로는 이 구강 스캔을 갖다 붙이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한꺼번에 인상을 떠서 그 보철물에 들어있는 그 코드를 이제 따와가지고 그거를 스캔함으로써 저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인상을 떴지만 퍼티나 이제 실리콘을 제거를 하고 이거를 다시 스캔을 하는데, 요 스캔하는 과정에서 이제 포토그래메트리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에 갖다 붙이는 게 아닌 한 번에 스캔해가지고 정확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요런 것을 좀 유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게 깊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스캐너도 다 뎁스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예. 깊으면은 스캔이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모든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한 번에 동시에 체득할 때는 비슷비슷한 깊이의 어버트먼트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이제 저희가 트리밍해서 인상을 스캔하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 거를 또 쓰는 거는 이 경우에는 좋진 않을 수도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쉐이드를 보고 파이널 크라운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이제 중요한 그 교합 평면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레인보우 3D 시티 뷰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제가 누가 만든 거죠? 글쎄요, 뭐 덴티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위에 보면 MPR, 크로스, 뭐 가상 세팔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탭이 있고, 이렇게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성으로 CT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에서 모든 아까 이제 NPR에서는 각 섹션 그렇죠. 플레이마다 다 보여줬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임플란트를 계획할 수 있게끔 요 크로스 탭에서는 이렇게 파노라믹 뷰도 같이 보여주고, 물론 이제 신경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도 3차원적으로 보여주고요. 옆에 보면 단면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 9개를 크게 큰 화면으로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계획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가상세팔로 탭에 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플레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켈레탈적으로 저희 오비탈레라든지 포리온이라든지 이런 점이 인공지능으로 딱 한 번만 버튼 누르시면 모든 게 딱 알아서 잡힙니다. 물론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수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면이 알아서 쫙 잡힙니다. 너무 편하겠네요. 너무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보시면 FH 플레인, 그다음에 ANS, PNS 플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 플레인, 오클루잘 플레인이 이렇게 차례로 보이시고요. 옆에서 보이시면은 ANS, PNS에서 6도 정도 내려서 오클루잘 플레인을 지금 설정을 해주는 모습이고, 이렇게 연조직으로 하우스빌드 유닛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연조직에서도 저 캠퍼 라인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시에 보면서 저희가 어느 수준으로 오클루잘 플레인을 설정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밑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미드라인도, 하악의 미드라인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동시에 보시면서 인사이시브 파필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포인트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들을 동시에 이 네 화면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네요. 네. CT인데 얼굴 스캔까지 스캔되는 건 야채 막 얼굴 스캐너, 페이셜 맞습니다. 스캐너로도 네.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페이셜 스캐너를 뭐 꼭 사용을 안 하셔도 네.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엑소캐드에서 구강 스캔을 가지고 와서 CT를 가지고 네. 중첩을 시키면서 아까 정했던 오클루잘 플레인이나 여러 가지 레퍼런스 플레인들을 STL 파일로 같이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고 오면 얼굴 그 연조직이랑 그다음에 CT 골격이랑 그다음에 플레인까지 같이 가지고 와서 이 덴탈 캐드에서 작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저 앞에 있는 저 치아만 가지고 지금 CT랑 STL이랑 다 갖다 붙은 거군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뒤에 임플란트도 같이 네. 지금 네네네. 스캔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이제 체득이 가능합니다. 기술이 정말 좋아졌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이제 모든 거를 고려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파이널 보철물 네. 사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상악 그리고 하악 모습이 보이고 교정도 잘 끝났네요. 네, 12번 보시면 많이 괜찮아요. 들어갔죠? 티 안 나는데요? 네. 요 안쪽으로 잘 넣었습니다. 네. 역시, PMMA 단계에서는 좀 그렇게 네. 하지만 또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신경을 또 써서 안으로 앵글을 좀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환자분의 마지막 웃음이 요렇게 됐고요. 이 보신 환자 케이스랑 조금 비슷한 유사 케이스를 간단하게만 하나만 보고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구치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케이스. 이거는 뭐죠? 네. 이 환자는 61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10번대랑 40번대에 지금 구치부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게 교합이 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플레인이 기울어지면서 형성이 되면서 미끄러지면서 하악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앞에 전치부 마모 많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아마 수복을 다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환자분들 중에는 어금니가 없으면 앞니를 이상하게 물면서 네. 턱이 돌아가 있는 그런 맞습니다.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크라운을 거기에 맞춰야 될지 원래 턱 관계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네.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덴티움 브라이트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PMMA 과정 거쳤고 뼈에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뼈를 살짝 벌리는 느낌으로 티슈 레벨, 특히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뼈를 벌리면서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에 팔로우업 케이스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뼈를 잘 유지하고 있는 이 임플란트 스레드 디자인 자체가 응력 분산을 참 잘해주는 임플란트구나. 그리고 변연골에 흡수가 없는 되게 좋은 디자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파이널 디자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3.8mm 플랫폼인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또 되게 예쁘게 잘 올라간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3.8이 작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예쁜 보철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술자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티슈 레벨에서 그렇죠. 여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보철적인 이야기를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보철이 진행이 된 걸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것도 아까 보셨던 레인보우 3D CTV와 같은 똑같은 장면이고요. 여기서 ANS, PNS 이런 장면, 뭐 플레인을 이용해서 오클루전 플레인을 설정한 모습인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미드 수처 플레인이 약간 틀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아마 디자인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CT 다이콘 파일과 이제 플레인 STL로 이제 가지고 와서 구강 스캔까지 같이 다 중첩을 시켜놓은 모습이고요. 오클루전 플레인 잘 잡혀 있고, 요게 이제 초진에서 이제 스캔했던 장면이고요. 여기서 VD를 조금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올릴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실 건데, 요게 이제 샤이닝사에서 나오는 3D 페이스 스캐너, 메티스마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 거고요. 손으로 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스캐너죠. 네. 그래서 요거 페이스 스캐너와 이제 인트라오럴 스캐너와 CT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중첩해서 아마 이제 치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약간 턱이 좀 돌아가 있긴 하네요. 네, 그럼 확실히 이게 약간 좀 미끄러져 있는 모습이 보여서 스마일 라인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상담하실 때 이렇게 이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환자 동의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최대한 있겠다. 저기에 이제 그래도 노력해보겠다.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정도까지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임시 치아를 지금 넣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놓은 상태시고,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다음에 보시면 스캔을 하셔가지고 임시 치아를 넣었죠. 임시 치아 넣는 과정은 아까 했던 VD 플레인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치부까지 지금 다 같이 프랩을 해서 임시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고요. 자연 치아도 그럼 결국은 크라운을 다 다시 하는 거고요. 결국은 다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I가 오클루전 플레인을 잡아주면 이건 너무 신기한데요. 네, 거기서 이제 편하게 저희가 보철물 기준을 잡아서 이제 1차 프로비저널에서 2차 프로비저널로 갈 때 약간 수직 고경을 조금 증가를 하셨습니다. 아마 심미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고요. 아까 웃으실 때 치아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치아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퍼티 인덱스를 통해서 CT 체크바이트를 뜨는 장면인데, 네네. 저희가 덴티움 CT를 가지고 레인보우 3D CT 뷰어를 이용할 때 반드시 VD가 확정된, 고정된 상태에서 CT를 찍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퍼티로 CT 바이트를 물고 CT를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거는 환자분이 가장 편한 위치로 저 퍼티를 이용해서 물고 그대로 CT를 들어가서 찍는 그런 관계인가요? 네, 환자분이 네. 편한 위치보다 저희가 이제 사실 설정한 위치로 네네. CT를 찍는 만들어놓고. 게 의도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전치부를 주로 이제 물리는데 전치부에 이렇게 약간 넓게 하는 거는 네. 이제 그 치아와 입술의 경계 부분을 조금 구별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제 벌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아의 표면을 약간 바르듯이 네. 그렇게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들어 올렸고요. 네. 그래서 2차 프로비저널이 완성됐을 때 약간 좀 이제 치아가 길어 보이죠? 그렇네요. 네네. 길어져서 이제 스마일 라인 나중에 볼 때 치아가 잘 보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프로비저널 들어간 모습인데 아주 깔끔하게 미드라인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수직 고경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CT를 이제 확인을 할 때 저렇게 퍼티 인덱스를 통해서 새로운 VD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CT를 찍어서 최종 보철물 디자인에 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물어서 퍼티 인덱스를 가지고 저렇게 찍으면 저런 형식으로 전치부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우스필드 유닛을 이제 조정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또 장면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정을 하면 임플란트만 딱 보이는 이제 요런 덴시티가 나옵니다. 허공에 막 임플란트 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추출을 해서 위치를 중첩을 하면 이걸 임플란트 본을 안 떠도 이렇게 CT에서부터 임플란트 위치를 직접 가지고 오는 그렇네요. 이런 이제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박합니다. 네. 그래서 임시치아의 교합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서 본 덴시티나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이렇게 확인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CT에서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저희 콘다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콘다일을 그대로 가상교합기에 넣어서 그래서 필요한 이제 측방이나 전방 유도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고 최종 디자인을 들어간 그러니까 모습. CT로 저렇게 스컬 자체를 다 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힘인 엄청난 거군요. 정보입니다. 이거는 진짜.
저희가 갈고 있던 그 예전에 그런 CT가 아니군요. 네. 이제 파이널입니다. 예쁜데요? 그래서 이제 구치부 이게 되는 것까지 아까 확인하시고 지금 딱 들어갔는데 미드라인도 아주 예쁘게 잘 맞죠. 너무 잘 맞는데요. 네. 야, 아까 그 여자분이 정말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치과의 꽃은 역시 보철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예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일 라인도 사실 뭐 이런 것도 안면 스캐너로 중첩을 해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정말 예전보다는 네네. 확연하게 스마일 라인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하니까 이 미드라인, 페이셜 미드라인 다 맞추면서 네. 가능한 거군요. 저희 이제 뭐 기공소에다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맞습니다. 보내고 막 이랬는데 맨날 선 그리고 뭐 이렇게 막대기 갖다 붙여놓고 물고 이랬는데 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세월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구치부가 무너져 있는 환자의 버티칼 디멘전을 회복하는 그리고 심미적인 보철까지 완성하는 그 모든 수술과 보철 내용을 했는데 사실 뭐 수술은 수술이지만 보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처음에 이제 수술도 사실 정확한 위치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보철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CT를 이용하면 굉장히 진단하는데 편의성을 가지고 오고 또 AI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CT에다가 AI까지 이용을 했으니까 이걸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게 정말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CT를 적극 활용을 아직 안 하고 계셨다면은 저는 사실 있긴 있는데 저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오늘 바로 한번 버튼을 눌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덴티움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 네, 이 아닌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오늘 첫 강의였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 더 보철적으로 재미있는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꼭 다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